네, 오늘 내용이 참 재밌는 내용입니다. 부자들이 이런 말을 하죠. 돈을 쫓지 마라.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요거를 적용을 함으로써 실제 유의미한 부를 이루게 됐습니다. 1번 방법은 물고기를 낚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물고기를 받지 않고 물고기 낚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물고기를 낚았어요. 물고기를 쫓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낚는 거. 요거보다 더 아래는 뭐가 있을까요? 뭐 작사를 들고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거죠. 그거를 돈을 쫓는다고 표현을 한 거죠. 사실 우리가 돈을 쫓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더 맞는 말이에요. 이 표현이 더 맞죠. 범인을 쫓아갈 때는 범인을 쫓는다라고 하지만 도둑을 쫓는다.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뭐 이런 추상어에 대해서는 쫓는다가 더 맞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제가 좀 약간 이상해가지고 그냥 쫓는다라고 발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근데 제가 이 관점으로 생각하면서 상당 부분 그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니 물고기를 쫓아다니면 뭐가 문제지? 물고기를 더 많이 쫓을수록 더 많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낚았어요. 여기 낚고 나서 저기 가서 또 캐스팅 해가지고 쫓아서 잡고 또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유튜브 처음에 할 때 한 4만 5만 가니까 아니 한 10만 갔을 때인 것 같아요. 10만 정도 갔을 때 제가 7, 8만일 때 책을 내고 팔로워가 10만 정도 있을 때 그때 강연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책도 내고 그러면서 초기에 강연을 하면요 한 2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7시간을 평균적으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시간당 얼마 받아요? 30만 원 버는 거예요. 맞죠? 그 하루에 얼마 벌어요? 하루로 쳤을 때 그 강의하는 날 입금되는 거 보고 2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럼 돈이 없던 시절, 돈이 없던 시절이라는 건 제가 한 달 내내 일해가지고 200 벌던 시절이랑 비교하면 뭐예요? 당연히 이게 맞는 답으로 느껴지죠. 돈을 벌기 때문에 돈을 쫓는 것이 돈을 못 버는 거라고? 이 소리에 대해서 저 새끼 거짓말하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왜냐면 나는 돈을 쫓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물고기를 낚고 있으니까. 나의 물고기가 뭐예요? 지금 이 예시일 때 나의 물고기가 뭡니까? 이게 물고기라는 거예요. 나의 물고기는 강연이었고 여러분은 또 다른 물고기를 지금 쫓고 있을 수도 있죠. 과거의 나와 비교하면은 내가 피딩 되던 시절과 비교하면은 정해진 거를 그냥 받던 시절과 비교하면 내가 이게 많이 번단 말이에요. 물고기는 확실하게 돈을 벌어다 줍니다. 물고기는 뭐예요? 이 사례일 때는 강연이란 말이에요. 강연은 많이 할수록 물고기를 많이 쫓을수록 많이 돈을 버나요? 맞잖아요. 근데 왜 부자들 돈을 쫓지 말라는 거야? 이 새끼들 지들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물고기가 아니라 그러면 뭘 쫓아야지 부자가 된다는 거지? 이거를 제가 운 좋게 1000억을 넘게 번 기업가랑 이 질문에 대한 문답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답을 안 해줬어도 되죠, 저한테. 정말 운이 좋게도 저한테 답을 해줬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좀 사고 방향을 바꿨죠. 비유를 얘기를 해볼게요. 그 브라질 시인인 마리오 킨타나. 마리오 킨타나는 몰라도 이 이야기는 아실 겁니다. 나비를 쫓는데 시간을 쓰지 말고 정원을 가꾸는데 시간을 쏟는다면 결국엔 수많은 나비가 그 정원을 찾아올 것이다. 나비를 쫓지 말고 뭐 하라고요? 정원을 꾸며라. 정원을 꾸미는 데 힘을 쏟으면 나비가 찾아올 것이다. 근데 그 사업가는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말하더라고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 정원을 이용해서 나비를 양식해라. 돈을 쫓지 말라는 의미는 나비를 쫓지 말고 나비를 양식하라는 얘기죠. 강연을 쫓지 않고 이 나비를 강연으로 바꿔볼게요. 나비를 만들어야지 부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비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막 이렇게 댓글 쓰고 싶은 마음이 들 거야. 근데 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강연으로, 저의 경우에는 강연으로 누군가의 상징으로 물고기로 넣어서 우리가 사고할 수 있다는 거죠. 강연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강연이 들어올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 것. 강연자를 찾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고요. 그들을 키워낼 수 있으면 이게 더 큰 돈을 번다는 거죠. 이게 더 쉽죠. 이게 더 쉬워. 근데 나비를 쫓는 게 더 직관적이고 더 쉽단 말이에요. 정원을 가꾸는 거는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잖아요. 양식하는 거는 이 정원에서 나비가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유효 요인으로만 꾸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원이라는 건 뭐 돌도 놓고 뭐도 놓고 막 하잖아요. 정원을 꾸미면 그 중에 무언가가 작동을 해서 나비를 끌고 오게 됩니다. 근데 정원에서 우리가 유효 요인만을 추출을 해요. 그렇게 해서 나비 양식장을 만들 수 있죠. 유효 요인이 충분히 추출되지 않는다면 양식장에서 나비는 다 죽을 거예요.
강연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강연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넘어서서 강연자를 키워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더 큰 돈을 벌 수가 있죠. 물고기를 사냥하러 다니는 것보다 물고기가 모이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많은 물고기를 볼 수 있죠. 더 많은 물고기를 가질 수 있잖아요. 물고기를 한 마리씩 사냥하는 것 대비 물고기가 모이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 많은 물고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럼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보다 거기서 유효 요인만 뽑아서 물고기를 양식하는 것이 더 많은 물고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수익화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미 이 말이 나와 있으니까, 그 말을 했으니까, 누가 부자가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유튜브를 대입을 해보자는 거예요. 매번마다 사냥을 떠납니다. 조회수가 돈이 되는 세상이에요. 이게 애드센스죠. 내가 다음 편 올리는 게 또 사냥이야, 또 사냥이야, 또 사냥이야. 그래서 뭐예요? 이건 애드센스는 객단가가 얼마예요? 거의 한 2원이래요. 들어왔다 그냥 나가면 또 안 주고 들어와서 얼마 이상 유효 시청을 해야지 또 돈을 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롱폼일 때. 쇼츠나 이런 거는 한 0.1원에서 2원 정도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유튜브 조회수. 이게 1단계예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뭡니까? 이거는 뭔가 작은 생선 낚시예요. 작은 낚시. 왜냐면 한 마리 잡아봤자 2원밖에 안 주니까. 그래서 판매를 붙인다는 건 이것도 어차피 올릴 때마다 판매가 일어나요. 시청자만큼의 판매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낚시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낚시를 하지 말라. 쫓아다니는 걸 하지 마라. 그들이 오도록 해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시청자를 모았어요. 나비는 꿀 냄새를 맡아야지 정원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카톡방이라는 어떤, 이게 뭐 카페일 수도 있고 밴드일 수도 있고 이거 상징적으로 쓴 거예요. 아닌데 요즘에는 밴드가 더 대세인데, 아닌데 텔레그램이 더 그건데, 그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유튜브 시청자를 카톡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뭐예요? 1단계예요. 1단계. 이 낚시에서 벗어난 1단계 형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만큼 되잖아요. 시청자 플러스 참여자만큼 판매를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에서 이 시청에 대한 시청자 숫자를 확보하는 이 낚시를 여전히 하지만 낚시의 비중이 어떻게 돼요? 낚시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지. 이번 편이 아니라 지난 편에서도 들어가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간으로 쌓이는 걸로 누적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비는 꿀에 끌리듯이 이 사람들은 카톡방이나 여러분들 밴드나 텔레그램이나 거기에 올 수 있는 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컷은 암컷에 끌리고 암컷은 수컷에 끌리는 거 아니에요. 그 환경. 암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암수가 아니라 그 정원에 대한 개념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비에 대한 얘기를. 이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자, 영상 1번을 올렸어요. 조회수가 100개 나왔어. 근데 우리가 이 카톡방에 들어오면 꿀을 준다고 했더니 카톡방에 10명 들어왔어요. 두 번째 영상에 100개 나왔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실제 판매하는 거를 올려서 판매하는 거, 이 카톡방 모으는 컨텐츠가 있고, 두 번째는 판매하는 컨텐츠 올렸어요. 판매하는 컨텐츠 원래 나 100뷰 나오는데 요 10명한테도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내가 10% 전환된다 그러면 100명 중에 10%라 그러면 10명이고, 10명 중에 10%라 그러면 1명이잖아요. 그럼 11명 되잖아요. 이거 계산하기 쉽게 얘기한 거고, 실제로는 이 톡방에 모여있는 사람이 이 정원에 만족한다면 여기 전환율이 더 높다고. 여기는 이해되는 사람만 들으세요. 네. 더 얘기하면 이게 뭐 1시간짜리 될 것 같아. 그렇게 돼서 시청자 플러스 참여자의 판매량이 된다고요. 요 2번에서는 객단가 더 높겠죠. 객단가 저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할 때 객단가 웬만하면 20만 원 넘는 걸로 하라는 거야. 구독자들 눈탱이 치라는 거냐,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 1,000원이라고 해봅시다. 생수 1,000원이에요. 1,000원짜리 5,000원에 파는 거, 그거 대비, 이거 제 핸드폰인데 한 200만 원 돈 합니다. 그러면 이거 200만 원짜리 150만 원에 팝니다. 150만 원에 팔라는 게 아니라 150만 원에 어떻게 구해와가 아니라, 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200만 원짜리를 190만 원에 팔아. 얘는 1,000원짜리 5,000원에 팔고. 어떤 게 눈탱이에요? 어떤 게 눈탱이에요? 이게 눈탱이지. 시장 가격 대비, 팔리는 가격 대비 눈탱이가 정해지는 거지, 가격의 절대값은 눈탱이가 아니에요. 아니, 엄청 비싸지면 눈탱이인 거 아니에요? 분양가 20억씩 하는 것도 주변에 30억에 팔리고 있으면 사람들 줄 엄청 서. 이 객단가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싼 거를 눈탱이 치면서 팔아. 조금씩 눈탱이 치려고. 왜? 애초에 판매는 눈탱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번째는, 자, 판매가 일어나잖아요. 유튜브 시청자와 카톡방 참여자와 기존 구매자까지 생겨. 좋은 소식은 이렇게 갈수록 전환율이라는 것이 올라갑니다. 단 기존 구매자, 여기서부터는 만족했다면.
그래서 요 다음 단계까지 넘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요 다음 단계까지. 요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면 팔튀예요. 팔고 튀는 서비스. 팔고 튀는 화장품, 팔고 튀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사몰에 만들어서 팔고 튀는 것들, 여기까지. 기존 구매자를 신경 쓰려면은 AS도 해야 되고 CS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많단 말이에요. 5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양식장은 어떻게 뭐까지 가느냐? 여기에다가 기존 구매자에까지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존 구매자의 소개. 양식이라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그 안에 기르고 있는 것이 나아야 돼. 그러면 내가 이 앞에 이거를 뚫지 않더라도 여기서 복리가 터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양식의 본질입니다. 왜 암컷이 수컷보다 비싼가요? 왜? 수컷은 낳을 수가 없어요. 여왕벌은 있지만 수펄은 쓸모가 없잖아. 인간이 그렇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또 이런 지엽적인 거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아. 유튜브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지엽적인 거에 빠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 지엽적인 것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잠깐만 다른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유튜브 할수록 알게 돼요. 처음에는 이 새끼가 일부러 나 먹이려고 이런 댓글 쓰나? 근데 나중에 댓글에 대해서 답을 한두 번 쓰다 보면은 이 사람 몰라서 그러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5번 구조, 낳는 구조, 그 양식장 안에서 출산을 할 수 있는 구조, 닭이 낳을 수 있는 구조, 알을 낳을 수 있는 구조, 그래서 또 다른 닭이 되고, 양식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게 아니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5번 구조를 여러분들이 목표로 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1번만 생각을 해요. 1번만. 근데 중요한 거는 아니죠. 1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1번조차도 못하죠. 1번조차도 해야지 하다가 못해요. 1번조차도 어렵게 생각해요. 근데 이 5번을 땅 보는 순간 유튜브는 이거 내가 할 게 아니다. 너무 어렵다. 1번조차 내가 못하겠는데. 그래서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부자가 되려면 돈을 쫓지 말라는 말이 그냥 가만히 있으란 얘기예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게 입 벌리고 있으란 얘기예요. 쫓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아니죠. 오히려 반대죠. 구조화 시켜야 된다. 마인크래프트의 경험치 팜을 만든다. 그냥 요즘에 애들은 진짜 얘기하기가 쉬워. 마인크래프트 하는 친구들은 이해가 되게 쉽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비가 빵 나타나게 되면 우연히 어떤 좀비는 낚싯대를 들고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낚싯대를 얻으려고 좀비를 계속 쫓아다녀. 그거랑 좀비가 계속 생성되는 어떤 걸 만들고 계속 죽이면서 경험치도 먹으면서, 아니면 내가 죽이지 않고 자동으로 죽어지면서 나중에 가보니까 낚싯대 떨어져서 죽는 게 더 편할까요? 돈을 쫓지 말라는 말이 요즘 애들은 잘 이해를 할 거야. 아마 마인크래프트 하는 친구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그렇게 해놓고 또 다른 것들을 해나가야 돼. 더 치열하게 하는 거죠. 그것까지 생각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었겠어요. 돈이 반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라는 거죠. 물고기 한 마리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가 모이고 자라고 번식하는 그 양식장을 만들라는 거죠. 양식장은 어디든지 만들 수 있죠. 근데 그 양식장을 가장 쉽고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SNS라는 거예요. SNS에 내가 자랑하고 그런 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조회수만 보는 게 아니라 조회수를 관계로 만들고, 관계를 신뢰로 만들고, 신뢰를 구매로 만들고, 구매를 결과와 소개로 바꾸는 그런 유튜브. 그 구조를 만든 사람은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돈이 그 구조를 따라서 들어오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돈을 벌려면 돈을 쫓지 마라. 돈을 쫓지 마라. 6글자잖아요. 돈을 쫓지 마라. 6글자 안에 이런 개념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알 새끼는 알고 모르는 새끼는 몰라도 돼 하고 하니까 이게 어렵단 얘기예요. 사업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친구들은 이런 얘기들을 다 알고 있죠. 이미 다 아는 얘기. 이미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버는 사람 다 이미 다 아는 얘기. 근데 내가 아직 1단계 사냥조차도 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한테는 너무 말도 안 돼, 거짓말, 이렇게 느껴지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지구상에는 몇 마리의 광어가 살까요? 수억 마리가 살 거예요. 근데 내 양식장 안에는 3,000마리만 살아도 그 3,000마리가 더 돈이 될 거예요. 부산현생 구독자분이 7억 원을 만들었어요. 한 달에.
7억 원을 매출을 만든 거, 매출을 만드는데 구독자 몇 명 필요했냐면 3,650명 있었습니다. 사업 경험이 아예 없던 90년생 주부분은 구독자 0명으로 시작했어요. 9개월 지나고 나서 얼마 벌었냐면 3억 원 매출을 만들었어요. 이 실제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구조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제가 텍스트로 조금만 공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뭐냐면 그 이마트 가면 시식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식 강의를 제가 오픈을 해놨어요. 텍스트로 정리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대기 신청하면 그 시식 강의가 갑니다. 시식해보고 만약에 맛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평균적으로 얼마를 버는지, 최대 얼마를 벌고 그 전체 순서로 세웠을 때 중위값은 얼마를 버는지 그런 데이터들을 전부 다 공개를 해놨으니까요.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구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조를 만드는 첫 번째 걸음을 얘기 드릴게요. 바로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